여러분 안녕하세요. 2030 투자메이트 진희유입니다. 이번 주 빅테크 위주로 하락을 많이 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제가 중간중간 하는 코멘트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 오라클이랑 브로드컴 실적 발표 여파로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이젠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FOMC 아주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텔레그램 요약한 걸로 공유를 드리면 일단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파월은 이거는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제가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2일부터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양적 완화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는 1회 정도 예측을 한다고 했고 원래는 시장에서 최소 2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낮았지만 채권 매입한다고 해서 이제 충격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내년 경제 좋을 거고 인플레도 일시적인 거야. 그리고 고용 하방 압력은 증가할 수 있다. 대신 이제 국채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파월답지 않게 꽤 비둘기적이었던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OMC 파월 연설 이후에 나스닥이 꽤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있는 오라클 실적 발표가 아주 찬물을 끼얹었지만요. 그리고 이번 주 또 중요한 뉴스가 이제 트럼프가 AI 관련해서 규제를 차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서 AI는 여전히 밀어주는 사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됐기 때문에 경기 회복 수혜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룰루레몬이나 울타같이 이런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 맵에서도 금융, 헬스케어, 이쪽의 소비 관련 주들도 다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주는 12월 실업률 고용보고서 발표 있고 그 다음 CPI 그리고 PCE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제지표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미 들어오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셨겠지만 제가 시크릿 투자노트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그램에서는 경제 공부 꿀팁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 쏙슬 폭락하기 전에 정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매수 매도도 가끔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이나 뉴스도 공유 드리고 있고 재테크 관련 꿀팁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유용한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에는 0.87%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435에서 47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SI는 60이고 1차 기다리기는 이전 고점 부근인 471 그리고 1차 째려보기는 435입니다. 테슬라가 상승한 이유는 일단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업 가치만 무려 1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IPO 과정에서 스페이스X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로봇을 계속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테슬라에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구간을 횡보하고 있지만 결국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471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번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4% 하락한 17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175, 180 부근에서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RSI는 39로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기다리기는 지금 185를 잘 못 뚫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기다리기는 185고 1차 째려보기 175, 2차 째려보기 170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줘야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이렇게 RSI 39까지 내려가는 거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손절하는 주식이 아니라 계속 모아가는 주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엔비디아는 매일매일 적립식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번 주에 호재도 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H200 중국 수출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H200 생산 계획을 확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H200은 지금 기존의 중국 수출 승인된 H20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200을 쓰고 싶어 하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중국에서 요거를 허용할지는 이제 불확실하다.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밀당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H200 수출 승인해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바로 오케이 너무 고마워 그럼 우리가 잘 쓸게 라고 하기에는 또 중국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허용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밀당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뉴스가 가득했는데 이번 주에 브로드컴이랑 오라클 실적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른 AI주도 영향을 받은 거고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제 억가를 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도 이번 주에 3% 하락한 309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전고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고 뭔가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사실 전고점이랑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도 55로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째려보기는 304고 2차 째려보기는 278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에 대한 악재는 딱히 없고 그냥 과열시키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슬슬 모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하늘색 상승 추세 하단까지 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지켜주면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 하락한 이유는 디즈니랑 오픈AI랑 협력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픈AI에서 GPT 5.2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미미한 조정 재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지금 AI 관련해서 모든 생태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요거는 AI랑은 관련 없지만 스페이스X도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지금 뭐 스페이스X도 하고 있고 양자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AI 생태계는 자기네들끼리 다 만들고 있고 해서 내년에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로드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하락을 해서 7.77% 하락한 359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RSI가 한 방에 44까지 내려왔고 1차 째려보기가 357, 2차 째려보기가 330입니다. 브로드컴은 개인적으로 바로 반등해 주기보다는 좀 더 내려갔다가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에 브로드컴 모아가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꼭 브로드컴을 사지 않더라도 SMH나 뭐 SOXX로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떨어지면 저점 매수 해볼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 실적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EPS도 지금 전년 대비 37%나 상승했고 예상치보다도 많이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좋고 인공지능 매출도 전년 대비 28%나 상승을 했습니다. 심지어 배당금도 인상하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연장도 발표했고 그리고 지금 수주잔고 730억 달러 규모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대급 실적이었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지금 CEO가 컨퍼런스 콜을 너무 잘못해줬어요.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에는 3, 4%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컨퍼런스 콜 이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단 AI 매출 관련해서 이게 총 마진이 작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BAI 반도체 매출은 정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진이 떨어졌으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마진이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브로드컴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 들어올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라클 보겠습니다. 오라클 12%나 하락해서 189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원래 200은 계속 잘 지켜줬는데 거래량 크게 동반하면서 18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RSI 다시 3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기다리기는 211인데 큰 의미 없어 보이고 1차 째려보기 190, 2차 째려보기 177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0 다음 주에 떨어진다면 여기 갭이 있거든요. 이 갭을 지금 메꾸러 177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EPS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EPS가
이번에 자체 서버칩 회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한 게 EPS에 반영이 돼가지고 일회성으로 높게 나왔다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 서프라이즈는 이제 물음표인 거고, 그리고 또 RPO라고 이게 미래 매출 예약인데 이것도 폭증을 하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근데 이게 오픈AI 단일 계약으로 인한 폭증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시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AI 지금 돈도 잘 못 벌고 있는데 요거 앞으로 계약한 거 돈 다 갚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의구심으로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적도 마진이랑 현금 흐름이 이제 악화가 됐는데 이거를 또 CEO가 제대로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오라클 CDS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좀 떨어지고 있었고 이제 200일선 이평선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도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컨퍼런스 콜을 잘 해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컨퍼런스 콜을 이제 망쳐버렸으니까 그 기회가 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만약에 제가 대응한다면 이런 것도 텔레그램에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텔레그램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뉴스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AI 중장기적으로 나라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도 좀 폭넓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바로 제 시크릿 투자 노트에서 실시간으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